네, 이제 포럼의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송기문 팀장님께서 21개의 플랫폼 추진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맡고 있는 송기문입니다. 네, 먼저 발표에 앞서 제가 그 MOU 때 처음 참가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계속 다양한 활동도 해오시고 그리고 융합 사례도 소개시켜 주시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담당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단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빅데이터의 시작부터 해서 추진 현황 그리고 앞으로 정책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초창기 계획된 건 18년도부터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구축은 1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8년만 해도 그 당시에는 디지털 데이터 전환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들이 주로 시작됐던 시기였죠. 그리고 그 당시에 데이터 산업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가 굉장히 작았고요.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뒤처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이 공공하고 민간이 융합해서 데이터 융합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을 했고요.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게 일단 빅데이터 플랫폼이었습니다. 초기 저희가 생각했던 이 빅데이터 플랫폼의 개념은 일단 우리 필수적인 인프라를 구성을 해놓고 거기에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데이터의 수집과 유통, 연계, 활용까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그 모델로서 저희가 정립을 했고요. 19년도부터 그 계획을 해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19년도에 초창기 10개 분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일단 공공, 민간이 모두 참여를 해서 빅데이터 플랫폼 1개당 센터 10개가 묶여가지고 총 10개 분야에 해당되는 빅데이터 플랫폼이 19년도에 초기 탄생을 했었고요. 20년도에 6개 그리고 22년도에 5개 해서 지금은 총 21개의 빅데이터 플랫폼과 230개 센터, 웬만한 기업들과 웬만한 센터들은 저희 쪽에 다 묶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 이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일반적인 공공 데이터의 개방이나 이런 것들과는 약간 성격이 달랐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데이터 개방뿐만 아니라 저희는 온오프라인 공간, 분석 공간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 있고 시각화로 볼 수 있는 시각화 도구도 제공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그 플랫폼에서 새롭게 알게 되신 이 데이터 판매로서는 안 된다. 더 부가적인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데이터 리포트나 데이터 맞춤형 데이터 그리고 컨설팅 그리고 알고리즘이나 다양한 혁신 서비스 이런 것들을 21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제시하고 연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NIA에서는 지금 21개의 빅데이터 이 플랫폼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통합 검색과 통합 접근점을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 데이터 지도를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 21개 빅데이터 플랫폼과 각 센터의 데이터들이 엮여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데이터 외에 공공하고 민간이 갖고 있는 그 다양한 플랫폼을 연계를 시작을 했고요. 20년에는 코투라 그리고 그 AI 허브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스토어들도 연계를 했습니다. 지금은 일단 데이터 스토어는 이제 사라졌죠. 그리고 21년도에 쿠콘하고 공공 데이터 포털도 데이터를 연계를 했고요. 그리고 금융 데이터 거래소라든가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민간의 데이터, 그랜드 데이터나 이런 쪽의 데이터들도 좀 현재 연계돼 있어서 통합 데이터 지도에 오시면 AI 허브부터 시작해서 공공 데이터, 그 외의 데이터들도 접근해서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19년부터 구축해서 올해 23년까지 총 5년째 접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 보시면
그동안의 성과를 좀 보면 여기 제시된 성과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단 데이터 종수로 봤을 때는 데이터 상품으로서의 이 데이터 종수로 제공하기 시작해서 20년에 4천 종에서 지금은 7천 종, 그리고 올해까지 아마 8천여 종이 탄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용 기업 수도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 수가 초기 2,498, 20년도 대비해서 지금 한 3배 정도 됩니다. 한 7,700여 개의 기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판매한다라는 개념을 접근하기 시작해서 2020년도만 해도 그 거래 건수는 2,300 정도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한 5,500 건수 정도. 네, 판매액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그 개방을 할 수는 없고요. 이런 것들이 노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금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빅데이터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정책 과제, 그리고 활용 기업들은 신규 비즈니스 창출 아니면 매출 증대 이런 것들로 이어졌고요. 그 몇 가지만 소개시켜드리면 그 더존비전 같은 경우에는 그 재무회계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시간 신용평가로 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준다거나, 아니면 산림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다비오 같은 경우 그 고사막 조기 발견 같은 경우 육안으로 했던 50여일 걸렸던 것들을 단 2일 만에 해결해 버렸던, 네,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헤비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실시간 손해보험 청구를 자동으로 알 수 있게 해줘서 사용자들이 알 수 있게끔 바로 처리가 가능하게끔 한 서비스들도 탄생한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울산광역시의 장애인 콜택시를 어디다 배차하면 좋을지에 대한 정책 제시가 됐던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반려동물 동반 숙소라든가 이런 것들로 제시해주는 서비스, 그리고 만약에 양봉을 할 경우 어디가 최적화일지 이런 것들도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그 활용 우수 사례나 이런 것들은 매년 그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NIA에서는 그 외에 이 빅데이터 플랫폼에 하고 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일단 가명정보 결합을, 저희가 NIA가 가명정보 결합 센터입니다. 그래서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저희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 분석 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지원해주는 분석 서비스 지원 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최초 시행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 데이터 외에 그 빅데이터 센터를 지원을 해서 가치가 있는 데이터들을 추가로 발굴을 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 스케일업 사업을 내년도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그 같이 넣었던 내용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간 데이터 융합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트라이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올해는 안 돼서 내년엔 지원할 수 없지만 내후년에도 계속 트라이를 해서 그 플랫폼 간 융합도 지원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저희가 빅데이터 플랫폼하고 센터를 5년간 운영하면서 그동안의 노하우와 문제점과 다양한 그 해결책들을 제시를 해왔었는데요. 그럼으로써 데이터를 가치로서 판단하게 되고 거래, 유통, 데이터 중개 이런 것들의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데이터 산업법이 제정이 됐고요. 올해 데이터 산업 기본 계획이 올해 초에 발표가 됐었죠.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분야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유통거래 분야입니다. 이 중에 그 데이터 기본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할 대상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저희 NIA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데이터 산업 생태계, 여기는 이렇게 써 있지만 저희는 국가 데이터 통합 인프라, 국가 데이터 인프라라고 지금 명칭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데이터 산업법 관련해서 관련된 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관련된 제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데이터의 소유에서부터 거래, 유통, 이력까지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제공하고, 그리고 기존 개방하고 있던 내용 외에 카탈로그화해서 좀 더 데이터 유통, 이력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가 데이터 인프라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상세적인 내용은 저희가 기본 계획안을 만들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업법 관련해서 여기 가치평가나 품질 인증, 그리고 표준계약서,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연계 표준을 위한 표준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장 큰 거래사라든가 중개사 이런 개념들이 있었죠. 그리고 얘들이라고 하기엔 죄송합니다. 이런 거래사나 중개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유통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중개사라든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상세 구성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와 NIA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런 정책 과정에 정책 과제에 반영을 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으로 인해서 도중에 가시는 분들도 일부 보이시는데요. 가실 때 저희 안내 데스크 쪽에서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의 역할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종합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은 원광대학교 교수이자 2023년 데이터 얼라이언스 분과위원장이신 이상원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원래 계획된 시간은 15시 40분부터 16시 40분까지 60분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분 되었죠. 확실하게 1.5분 땡겨보려고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 토론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종합 토론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의 역할과 발전 방향입니다. 저는 본 종합 토론의 좌장을 맡은 원광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공학과 이상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부 다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에서 다 오셨는데 학교에서는 저 혼자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아닙니까? 아, 계시는구나, 교수님. 예. 이번 토론에서는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이 우리나라의 데이터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토론에 참여해 주신 총 5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의 오정혜 사무관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빅데이터 추진단의 신진애 단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AI 빅데이터 플랫폼 연구팀의 천승훈 팀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지식정보화연구소의 유은정 교수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나이스지니 데이터의 전선동 대표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합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소개해드린 전문가 5분이 약 10분 배정되어 있는데 한 8분 정도씩 의견을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빅데이터 추진단의 신진애 단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좀 토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얘기를 하게 됐고요. 아마 이제 정책적인 거는 저희 과기정통부 오종혜 사무관님께서 담당을 하실 거라 저는 플랫폼 센터 구축 사업하고 그리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통합 데이터 지도 이런 사업을 주관 운영하면서 저희가 이제 수집한 플랫폼 센터의 애로사항 그리고 또 저희들이 플랫폼 센터에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송기문 팀장이 그 사업의 의의와 성과는 잘 설명을 줬고요. 아무튼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데이터 생태계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은 이미 10년 전부터 폈기 때문에 정부의 오픈 데이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 외에도 실은 민간이 굉장히 가치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민간의 데이터들이
좀 밖으로 나와서 유통되고 거래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해서 마중물 역할을 했고, 개방 종수는 뭐 19년 1,400여 종에서 22년 7,700여 종으로 5.3배 증가, 이용 건수도 첫해 뭐 2,900여 건에서 22년 37만 3천여 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 수도 200여 개 기업에서 7,700여 개 기업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서 마중물 역할은 저희가 1차적으로는 잘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플랫폼 센터 지금 발전 전략이라는 걸 좀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플랫폼 센터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요 자료집에도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을 걸로 알고 있고 많이들 응답을 주셨는데, 데이터 활용이 비활성화되는 주요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전히 필요한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데이터 유통 활용과 관련돼서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해서 활용하는데 또는 데이터를 개방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에 활용할지 이런 컨설팅 같은 것들이 좀 지원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장 활성화 장애 요소로는 데이터 소재 검색하고 데이터 소재를 파악하는 데 어렵다. 그리고 또 똑같이 뭐 비슷한 아까 그 비활성화 요소랑 비슷하고요. 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데이터 거래 절차 그리고 데이터 거래와 관련된 방법이 미숙하다를 공통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정부한테 바라는 정책은 첫 번째로는 데이터 생성 가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수요 확보를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데이터가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되는 것도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거래되는 환경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오프라인으로 거래되는 데이터들이 플랫폼으로 좀 올라와서 상품으로 등록되고 거래가 공식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데이터 수요처와 데이터 공급 기업 간의 매칭을 좀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수자원공사에서도 했던 매칭데이 그리고 저희가 또 7월에 했었죠. 했던 매칭데이 이런 것처럼 구매 상담회나 이런 매칭 같은 것들에 정부가 계속적으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이 운영하는 기관도 뭐 공공이 주로 이제 많이 의견 주시긴 했는데 분야별 대표 플랫폼 체계를 좀 갖춰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서 법제도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라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우수 사례를 많이 확보해서 대국민 기업 대상으로 홍보 좀 많이 해달라. 그리고 데이터 융합 활용하는 생태계 조성에 좀 노력해달라.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지원해달라. 이런 많은 말씀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이제 많은 정부 지원 필요 정책들을 가지고 지금 저희도 과기정통부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방안을 좀 마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축 운영이 끝난 3년 지원이 끝난 이후에 데이터에 대한 주기적인 현행화 갱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플랫폼 센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게 좀 데이터는 살아 숨쉬는 거잖아요. 살아 숨쉬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현행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현행화가 되지 않으면 활용도가 떨어지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저희가 성과를 잡을 수가 없고 성과를 못 잡으니까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요구할 때 성과 좀 달라고 하라라고 했을 때도 어려움이 있었고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국회에서도 자료 요구할 때 데이터 최신화, 현행화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걸 저희가 아무튼 온몸으로 잘 사무관님하고 저희가 잘 방언을 했는데 현행화 좀 제발 부탁드린다라는 게 저희 NIA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메타데이터를 좀 충실하게 좀 작성해달라. 그리고 유료 데이터는 샘플 데이터를 좀 제공해달라 등등 좀 이런 부탁은 좀 드리고요.
저희가 플랫폼에 대해서 인지도를 조사하니까 여전히 좀 우리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인지도가 그닥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 센터들과 함께 협력해서 인지도 제고, 홍보 이런 거에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뭐 다양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노력은 또 우리 사무관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실 것을 알고 1차 제 발표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센터 구축 사업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의견 조사 결과,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그다음에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한국교통연구원 AI 빅데이터 플랫폼 연구팀의 천승훈 팀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연구원 천승훈입니다. 예, 저는 오늘 아마 빅스케어 유니온을 대표해서 플랫폼 운영이라는 운영자 입장에서의 어떤 대표 역할과 또 하나는 데이터 이용자로서의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오늘 한번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빅데이터 플랫폼 2001년부터 2019년부터죠. 1차 플랫폼을 구축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2022년도에 이제 1단계 저희 이제 사업이 종료되고 플러스 3의 기간에 지금 1단계 추진했던 플랫폼 기간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초기에 이 빅데이터 플랫폼이 10개로 시작해서 출발을 할 당시에는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통을 시킬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흩어져 있던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연계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목적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데이터는 그 자체로서 발광을 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쓰레기와 같은 거고요. 그 자체가 다이아몬드가 될 수는 없는데, 마치 데이터를 모아놨다라고 해서 그 데이터 자체에 뭔가 가치가 있을 거다라는 착각을 좀 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이제 지나고 나서의 이제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제 이 플랫폼이라는 것들, 데이터 댐 사업들을 이제 우리가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 사업의 목적이 과연 양적인 팽창의 어떤 측면이 어떻게 보면 그런 양적인 어떤 확장 일변도로 좀 이제 달려오지 않았을까. 실제 수요자들은 쓸만한 데이터, 뭔가 내가 활용하고 싶은 데이터에 대한 욕구 불만이 많은데, 과연 이런 어떤 쓸만한 데이터에 대한 제공을 지금 플랫폼에서는 그거를 제대로 만족을 시켜줬을까라는 측면에서의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실 21개 플랫폼들이 사실 만들어졌고, 이제 이 21개 플랫폼 중에서는 저희처럼 공공 사이드에 공공의 역할을 하는 플랫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플랫폼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업의 첫 번째 처음의 목적은 자생이었습니다. 이 플랫폼 유통을 통해서 데이터의 판매를 통해서 이제 플랫폼이 알아서 자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라는 미션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3년의 예산 지원을 받고 이제 자생을 하기 위한 시험대에 올랐을 때 사실 가장 이제 어려웠던 이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가장 좋은 거는 시장이, 데이터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돼서 뭐 이제 어떤 수요자와 구매자가 이 시장을 통해서 활발하게 경제가, 데이터 경제가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 어떤 금상첨화였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공급 사이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쓸만한 데이터가 없었고요. 그 데이터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모아는졌지만 역시나 사일로처럼 따로따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개념, 정의에 대한 인식부터 잘못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만들고 이거를 확산을 시키려고 했던 거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데이터는 미래의 원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원유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원유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원유 자체에 어떤 가치도 있겠지만 그 원유를 통해서 2차, 3차, 4차 가공돼서 생산되는 이런 부산물들이 어떻게 보면 가공품들이 더 가치 있고 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윤을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데이터라는 얘기들이 데이터가 미래의 원유다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현 실상은 데이터라는 것들을 지금 과거의 통계나 지표나 집계성의 어떤 이런 자료들 이거를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거를 열심히 모으는 작업들을 하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루이비통, 에르메스, 구찌 좋아하시죠? 값비쌉니다. 이런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제품들도 석유화학 제품들이죠. 그런데 이 에르메스나 구찌나 이런 이 고가의 제품을 가지고서 어떻게 쓸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쓰레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싸게 주고 산 명품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의 생산품이고 목적물이죠. 그 목적물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거를 재활용할 것이냐, 재생산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랑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도 지금 현재의 데이터라고 하는 지표, 지수, 통계 물론 중요합니다. 그 자체로서 그 목적을 가지고서 그런 지표가 만들어지고 지수가 만들어지고 데이터가 생산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데이터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통계들은 결국은 어떤 목적물인 거지 성과물인 거지 이걸 가지고서 재생산할 수 있는 어떤 활용성은 극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이 없다라고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즉 우리가 1차적으로 먼저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것들은 과연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쓸만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제공을 해줄 것이냐 그리고 나머지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요리사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듯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레시피를 가지고서 다양한 데이터 요리를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신선한 재료가 제공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게 현재 가장 큰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런 어떤 이 원유 같은 이런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가끔 쓸만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공공 사이드에서도 있고요. 민간 사이드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다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역시나 그 가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조차도 아직도 데이터 3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불구하고 개인 가명정보 처리화해서 어떤 학술적, 통계적,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명정보의 데이터를 사실 뭔가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직도 부처 간, 부서 간, 기업 간의 어떤 이 사일로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라는 관점을 이제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관리하는, 생산하는 관점이 아니라 관리하는 관점이 아니라 이용자 관점에서 데이터를 다시 바라보게 된다면 아까 수천 종, 수만 종이라는 데이터를 얘기했는데 이 수만 종, 수천 종의 데이터는 수십 종의 데이터로 간략화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략화된 데이터를 LCA 개념에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심리스하게 연결시켜주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라는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지금 우리는 목 따로, 팔 따로, 다리 따로, 내장 따로
그렇게 분할해가지고 토막 사건을 지금 만들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가 유의미해지려면 저라는 유기체가, 저라는 생명체가, 저라는 데이터라는 생태계가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다 연결되고 서로 간에 숨쉬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쓸만한 데이터가 없고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활성화되려면 일단은 많은 데이터가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필요로 하는 데이터, 핵심 데이터, 국가 핵심 데이터를 명확하게 지정을 하고요. 그 핵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도메인에서 맛있는 레시피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 아까 사회 현안 협업 사례들이 나왔듯이 그런 레시피를 만드는 작업들은 도메인에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걸 할 수 있게끔 그런 데이터들이 흘러가면 얼마든지 민간에서는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거를 과연 이제 공공에서 마중물로 어떻게 제공을 해줄 것이냐가 첫 번째 가장 풀어야 될 숙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이제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일로처럼 이제 흩어져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심리스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뭐 가야엑스나 뭐 이런 유럽의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 이상은 통합형 구조로는 이제 그런 어떤 형태의 이 심리스한 구조를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내 거를 내가 가치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재료를 내놔?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가치를 지키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방안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분권형 구조들, 권한은 각각의 주체들한테 주면서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어가는 구조들을 어떻게 고민할 것이냐라는 이제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일단 들어주세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플랫폼 운영기관으로서 사실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플랫폼이라는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인프라 사업이자 어떻게 보면 인력 중심 사업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과 그에 합당한 여러 가지 뒷받침이 필요한데요. 이런 측면에서의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인 근거나 이거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데이터 수요자, 즉 이용자 중심에서의 그 데이터의 생산과 또 이에 따른 지원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이스 지니 데이터의 정선동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간기업 나이스 지니 데이터에서 온 정선동 대표입니다. 여기 그 2부 끝이라 보니까 이제 앉아 계신 분이 좀 적어지셨는데 아마 대부분 플랫폼 관련자 분들이신 것 같아서요. 민간 기업의 따끔한 소리가 좀 맥히지 않을까. 원래 민간이 많으셨으면 관심 없으셨을 텐데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저는 오늘 그 민간 기업에서 느끼는 경험하고 애로사항 그리고 이 플랫폼이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게 되게 궁금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의견을 좀 드리도록 민간이 몇 안 계신 것 같으니까 특별히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를 진행하기 전에 이 민간 기업이 지니 데이터는 어떤 기업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배경을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서 지니 데이터 조금 소개드리면 제가 대표로 있는 지니 데이터는 카드하고 신용 같은 금융 데이터 또 외식이나 유통 같은 포스 데이터나 뭐 필요시에는 유동인구 데이터 같은 것들을 다 소싱해서 익명화하거나 가명 처리하거나 가명 결합을 하거나 데이터를 합성하는 데이터 민간 전문 기업입니다. 공공 플랫폼과 느낌이 조금 다르시죠. 저희들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으면 다 일일이 다 공급자를 설득해 소싱해서 기술을 결합을 해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민간 기업입니다. 플랫폼과 느낌이 좀 다르실 텐데요. 저희 회사는 이 농수산식품 플랫폼인
카덱스의 원래 목표가 이제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 쪽, 그러니까 많은 외식 가게들이 하고 있는 매출의 동향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센터로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회사가 이 플랫폼에 참여한 이유인데요. 그럼 저희가 이 플랫폼에 참가해서 얻은 교훈이 뭐냐? 뭐 책에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500종 데이터 중 48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21년에 70개, 22년에 뭐 400개 정도 써놨는데 매출이 1억은 미만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1억이라 써서 그렇지 1억이 아니라는 말이 쓰이겠죠. 회사에서 최소 표시할 수 있는 숫자 단위가 1억인데 요거 안 된다. 요 아래도 있다는 건데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료 이거 70개 이런 거 다 무료가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전화는 꽤 있었습니다. 학교, 연구원 이런 데서 전화를 꽤 오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고 이제 그럼 여기서 슬픈 일만 있냐 이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번에 아까 네트워킹 데이도 있었던데 거기서 간접 교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데이터를 직접 팔기보단 여기 계신 플랫폼사나 센터사들과 교류가 늘었고 저희가 최근에 같이 일하는 공공기관이 많이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IT센터, 교통연구원, 뭐 해양수산연구원 이런 데가 다 여기서 만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민간이 공공과 교류할 수 없었던 자리를 여기서 확보했구나. 거기서는 매출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바라보는 플랫폼은 직접 매출보다는 간접 네트워크가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 그럼 애로사항은 뭐냐? 일단 매출이겠죠. 저희 보통 민간 기업은 전화를 하시면 보통 1,000만 원 딱 하면 저쪽에서 끊거나 저희가 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1,000만 원이 대부분 안 되시거든요. 학생들이나 연구원에서 1,000만 원 가지고 연구하기 쉽지 않으시겠죠. 이게 미스매치가 나는 겁니다. 플랫폼과 민간 기업이 파는 데이터 간에. 그리고 또 데이터라는 것이 뭐 지역이나 업종이나 정말 다양한 형태의 가공을 요구하는데 플랫폼 다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 이처럼 참 쉽지 않은 구조지만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고자 한다는 건 분명히 확인한 건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래하고 이제 애로사항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네트워킹 행사에 관련해서 효과 개선점 말씀하셨는데, 전 뭐 네트워킹 데이나 오른자리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서로 가진 생각과 경험 이런 걸 공유함으로써 저희 같은 경우는 총 6개 기관에서 연락을 받아서 지금 1개는 이미 계약을 완료했고 2~3개는 지금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플랫폼의 가치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만 개선할 점이라면 뭐 네트워킹 자체라기보다는 이거를 지속할지 의문이라고 플랫폼에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트워킹 플랫폼만큼은 계속될 수 있는 거 좀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이제 비즈니스 거래와 비즈니스 거래하고 데이터 거래하고 비즈니스 활성화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보기엔 의료, 금융, 뭐 유통, 교육, 부동산 이거 외에는 민간 시장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산림, 해양, 뭐 환경 진짜 어려운 구간입니다. 매우 척박한 환경에서 사업을 해오셨다. 요거 인정해드리고 그러면 이 척박하지만 이곳에서 많은 분들은 또 데이터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거든요. 연구원이나 학생분들, 관련된 스타트업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럼 어디서 데이터를 얻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정부의 비대칭 문제가 생길 겁니다. 만약 이 플랫폼들이 싸그리 없어진다면 이 연구자들은 어디 가서 다시 이것을 다 모아서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앞서 신신혜 단장도 말씀을 주셨지만 데이터 활용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게 찾기 어렵다. 도대체 누가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 두 번째 쓰기 어렵다. 정제를 해놓지 않으면 정제 시간만큼 또 들고 마지막은 비싸다거든요. 이 3가지를 해결해 주는 역할이 공공 플랫폼으로서 있다. 그래서 저는 민간처럼 활성화를 더 하는데 맞추신 것도 방법이겠지만 공공에 더 특화를 하시고 우리가 지원해야 될 어찌 보면 민간의 유통이나 금융과 달리 이 어려운 환경을 끌어가기 위해서 정부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공공 플랫폼이 더 역할을 해주고 그에 맞도록 데이터 품질을 높이고 또
좀 쉽게 쓸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민간 업체와 협상을 통해서 더 좋은 데이터를 싸게 갖다 놓는 거 이런 쪽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꼭 예산은 필요할 것 같고요. 없어지시면 이거 아무리 말장 소용이 없거든요. 과기부든 미아든 다음 예산하실 때 공공 특화 플랫폼은 활성화가 문제가 아니라 정보 비대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두 번째, 그럼 또 다른 역할은 뭐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또 간접 플랫폼, 간접 네트워킹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특히 민간과 공공이 만날 수 있는 자리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쭉 계속되셔가지고 민간에도 좋은 영향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발언 감사합니다. 공공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거래 현황의 레거 사항, 그리고 플랫폼에서 마련한 지원 사업, 그다음 네트워킹 행사 효과 개선 점, 그 업계 입장에서 데이터 거래와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연세대학교 지식정보화연구소의 유은정 교수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유은정 교수입니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이전에 2018년도, 19년도 이때쯤에 이 데이터 거래 관련해서 거래소를 만든다던가 거래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이거나 조직적이거나 아니면 플랫폼적인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마련해야 되느냐 그런 연구를 이제 했고 지금 국토부 쪽에 이제 스마트시티 관련해 가지고 연결해서 하는 작업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상해 데이터 거래소의 용루 부사장을 만나가지고 제가 직접 상해 데이터 거래소도 가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이제 민간 텔코하고 국가 자본이 같이 51% 플러스 49% 이렇게 합쳐진 이제 법인 형태인데 거기가 거래소 출범하기 전에 3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실제 거래소를 출범시켰지만 거기서 수익을 내는 데까지 BEP 잡는 게 5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돈벌이가 잘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제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대학들 클러스터를 연결시켜가지고 이 연구를 쭉 추진하면서 이제 그걸 궤도에 올리는 그런 작업을 그 당시 지금 23년이니까 6년 전에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보면서 근데 그분이 와서 한국에도 왔을 때 제가 한번 인바이트 해가지고 오셨었는데 컨퍼런스 때 그때 그분이 추천한 게 뭐였냐면 어차피 데이터는 플랫폼으로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많이 꺼려하기 때문에 인디비주얼 딜로 계약하고 자기네가 거래한 증적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계가 약간 있지만 약간 작은 유즈 케이스로 스몰 스텝으로 시작해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거래를 시키는 플랫폼은 약간의 걔네 표현을 하면 SOE 말하자면은 약간의 신뢰성이 있고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그걸 운영을 해줘야 사람들이 그나마 믿고 거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충고를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오늘 데이터 유니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의 니즈를 여기서 이제 만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민간 데이터들이 참여하면서도 공신력 있는 어떤 체제를 가지고 이걸 지금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거래가 많이 활발히 된다기보다는 많이 업로드가 된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유의미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여기가 우리가 지금 여러 번의 키워드로 나왔지만 공공 데이터 플러스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융합시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는 데이터를 잘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데 어쨌든 공공 플러스 민간 데이터를 섞어가지고 뭔가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걸 계속 유포시키고 그걸 사회적인 담론으로 만드는 체제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 빅데이터 플랫폼이 상당한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의 경험자들의 충고하고도 이제 많이 맞아 떨어지고요. 근데 이제 이후에 그러면 넥스트 스텝을 어떻게 갈 것이냐? 계속 이렇게 달달 볶아가지고 데이터가 나오게끔 해가지고 끌어당길 것이냐? 물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공공에서 이제 공공 데이터 플랫폼의 역할에 대해서 저보고 말씀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아까 어떤 분들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민간에서 아까 나이스 신용정보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니즈가 있으면 하게 돼 있고 그건 여러 형태의 데이터 브로커리지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물론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많이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처럼 엑시엄에서 하듯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트랙은 그런 트랙대로 가고 우리가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해서 가는 이 트랙은 이 트랙대로 가지만 공공 플랫폼이 디플정 포함해서 좀 더 강화시킨다면 어떤 부분을 더 커버리지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여기가 그런 부분의 데이터가 좀 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구글 차이나의 리카이프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AI 웨이브를 크게 네 가지로 보면은 옛날에는 기업 데이터, 기업에 있는 것만 가지고 ERP 돌리고 쿵짝쿵짝해서 마케팅에 써먹었지만
두 번째 웨이브로 가면은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 소셜 데이터를 크롤링 해가지고 그거랑 코카콜라가 자기 내부 데이터 가지고 마케팅 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 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웨이브로 가면은 퍼셉셔널 AI 데이터가 들어온다. 즉 그러니까 센서로 들어올 수 있는 데이터, 사람의 모든 반경과 TOP를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가 무지막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네 번째 웨이브로 가면 어토너머스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모든 그걸 마케팅에 써먹든 아니면은 사람이 많이 밀집되는 곳에서 지하철을 통과시키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써먹을 수 있다. 그래서 미래적으로는 서드 웨이브나 폴스 웨이브의 그 데이터들이 많이 중요시 되어진다. 그럼 그런 데이터들이 뭐냐? 결국은 센서 데이터잖아요.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데이터, 이벤트 데이터, 공간 정보, 행정 정보 이런 게 섞인 데이터들이다 이거죠. 지금 뭐 상권 분석하고 뭐 버스 어떻게 간다 그 정도에서가 아니라 이후에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니즈가 될 것이고 지금 여기 교통, 농식품, 산림, 연안, 환경 들어와 있지만 여기가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산출할 수 있는 찾아보면 또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우리가 ESG 얘기하지만 기후랑 에너지, 환경,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미래의 화두지 않습니까? 2050년까지 달성해야 되는데 거기서 지속경영 그 가능 보고서 내고 공시 내려면 이런 데이터들이 중소기업까지 다 필요하게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공공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세밀하게 제공될 수 있는 기재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공된다고 했을 때 제가 스마트시 쪽에 하던 그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상당히 그러면 융합이 필요로해지는데 그 융합이라는 게 이종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 데이터 간의 어떤 융합도 있고 지자체에서 나와야 되는 것도 있고 기관 간의 융합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임시적인 방편으로 데이터 허브라는 걸 써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섞는 작업을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 이제 문제가 두 가지 발생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쪽에서 나아갈 때 좀 더 강화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표준입니다. 표준. 아무리 융합을 한다고 해도 융합은 이제 추상적으로 총론적으로 융합하죠. 그럼 그 실제적으로는 데이터 섞어야 되는데 섞는다는 게 뭐냐? 모양이 다른 거를 엑셀하고 이 볼펜하고 못 섞는 것처럼 표준이 있어야 섞지 않겠습니까?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갑자기 안 섞이잖아요. 이건 데이터 여러 가지 들어오기 때문에 표준이 명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타깃으로 하는 데이터를 명확한 다음 그걸 섞을 수 있는 표준이 돼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런 작업들이 일부 그 TTA 포함해서 저도 참여하고 있지만 그 표준화 작업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방향을 좀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첫 번째 그 생각했고 두 번째는 유스 케이스입니다. 뭐 이 세상에 바다를 끓이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데이터를 섞을 필요도 없고 섞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어디다 써먹을지에 대한 유스 케이스를 명확화해서 그것이 꼭 실시간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시가 중요한 거지 실시간은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실시간이 필요한 거는 실시간이지만 그래서 저는 유스 케이스를 명확화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머리를 돌려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이걸 실제 섞으려면은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표준이 분명히 아키텍처 상으로 데이터 상으로 그 다음에 주제별로 있어야 된다는 점. 그래서 그것을 조금 강화시켜야 되고 지금까지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웨이브 1, 2의 데이터가 많지만 이후에 그 방향에서는 웨이브 3나 웨이브 4의 데이터를 많이 신경 써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 있는 이 체제에다가 그런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자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또 뭐 부처라든가 이런 들이 같이 들어와 가지고 좀 더 하는 것이 큰 그림에서의 그 방향성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발언 감사합니다. 데이터의 가치 발현을 위해서 공공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고 그리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데이터 조공의 다양화라든지 시행력을 강조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의 오종혜 사무관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기정통부 데이터진흥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종혜라고 합니다. 오늘 이 빅스케어 유니언과 같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킹하고 상호 협력하는 장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고 이런 사례들이 민간으로도 널리 전파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보다는 오늘 자리에 와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발전 방향으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어보기 위해서 왔고 오늘 여러 의견 말씀들을 잘 들었고 그 의견들을 이 앞으로 데이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검토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이 데이터 분야의 정책 방향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많은 분들이 소개도 하셨지만 저희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이 19년도부터 23년까지 현재 지금 5년째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간 과기정통부에서 이 사업에 단일 사업에 투입한 예산이
누적으로 한 3,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 단일 사업으로 단기 5년당에 투자된 예산을 보면 굉장히 큰 예산이 투입이 됐고 그 예산의 투입의 성과로 21개 플랫폼과 230개 센터가 구축이 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이 여러 해 동안 사실 정부가 정책 방향이 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쌓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많은 집중과 관심을 뒀던 게 사실이고 이제 사실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현장에서는 많은 아쉬운 목소리들이 있는 게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많이 쌓기는 했는데 현장에서 데이터를 쓰려고 봤더니 정말작 쓸만한 데이터는 많이 없더라. 그리고 여전히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내가 쓰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 이런 목소리들이 많은데 그래서 현재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은 그동안은 정부 공공주도의 데이터 쌓고 어떤 유통거래 생태계를 좀 구축하는데 노력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민간 중심으로 데이터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데를 정부가 저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뒷받침 주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좀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례로 우리 앞에 송기문 팀장님이 발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데이터 플랫폼이나 포털이 현재 식별되는 것만 약 190개가 넘습니다. 우리 21개 플랫폼을 포함해가지고 거의 200여 개 가까이 되는데 이 플랫폼들이 일종의 사일로처럼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이 국민 입장에서 그리고 데이터 수요자 활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국가 데이터 인프라라는 시스템을 좀 내년부터 구축을 해가지고 이 모든 플랫폼들을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좀 연계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쉽게 이 플랫폼을 통해서 찾을 수 있게 일종의 이 플랫폼들의 플랫폼의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보고자 합니다.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구축이 또 사실 되려면 우리 옆에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계 표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들이 메타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이 메타데이터가 들어와야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될 거고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 안에 작년부터 시행이 됐던 데이터 산업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제도들 데이터 가치평가나 품질 인증, 데이터 거래사 양성, 데이터 안심구역 운영 등과 같은 모든 정보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통합 제공이 될 거고 또 각 부처 그리고 이제 저희 과학기정통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들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정보들도 일괄적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저희가 한쪽 축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현장에서 정말 데이터 유통 거래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방안들이 좀 나와줘야 되느냐를 지금 한창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이와 관련한 데이터 유통 거래 활성화 방안이 정부 정책으로 발표할 계획으로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에는 크게 보면 이제 고수요 데이터 현장에서 필요로 이 필수 데이터들이 뭔지를 잘 파악하고 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대폭 확충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되고 그와 관련한 정부 지원이 뭐가 필요한지를 저희가 담을 계획이고 또 이제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오려면 이종 분야 간의 이 데이터 융합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데이터들이 융합하기 위해서 또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 정부가 뒤에서 지원해줘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그 방안에 좀 담으려고 하고 또 데이터 거래 분석 기업 그런 기업들을 잘 육성하기 위해서 그 기업들이 잘 커나가기 위해서 또 정부가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부분들이 뭔지를 고민해서 또 그 방안에 담을 계획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는 당연히 이런 제도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법 제도적으로도 또 개선돼야 되고 뒷받침해줘야 될 부분들이 뭔지를 저희가 잘 고민해서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적으로는 또 우리 21개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오늘 앞에서도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큰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플랫폼 운영 예산이 3년 이제 지원을 해주면 사실 종료가 되고 그 이후로는 자생적으로 운영을 좀 해주십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현실은 녹록지가 않고 자생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더니 사실 큰 수익 기반이 없기 때문에 자생적인 운영에 많은 한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는 사실 처음
이걸 마중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3천억 이상 예산이 투입된 건 그게 더 이상 마중물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이 쌓아 올린 그동안의 성과, 이 플랫폼과 센터가 이 사실 이제 각 분야별로 보면 각 분야별로 소관 부처들이 있거든요. 그 해당 분야의 데이터를 쌓고 그 데이터 빅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하는 데는 해당 부처가 훨씬 더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쌓아올린 성과를 부처들이 잘 좀 받아주셔서 이관받아서 그걸 토대로 해서 각 부처의 어떤 대표 플랫폼들을 좀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를 열심히 뒤에서 좀 도와드릴 의지가 있고 또 협조할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늘 많은 관계부처에서도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저희 과기정통부에서는 또 플랫폼들이 데이터 활용 관점에서 또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사업들을 기획해서 또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언 감사합니다. 정부의 그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 그리고 정책 시행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그 개선 방향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총 5분의 훌륭한 발언을 들어봤는데 이제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많지 않고 딱 2개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에 사전 등록해 주신 분들 중에서 60여 명의 의견을 주셨는데 이 중 2가지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질의는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SNS 홍보, 데이터 지속적 갱신 등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본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신신혜 단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는 노력도 있고 우리 플랫폼 센터, 플랫폼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 같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도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 조사를 했더니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데이터 지도에 대해서 인지도가 많이 부족해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뉴스레터 같은 것도 만들어서 각 플랫폼의 성과나 하는 일들을 지금 계속 공유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좀 저희가 홍보에 좀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저희가 보니까 그 메타데이터들이 충실하게 작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자들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고요. 유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샘플 데이터를 좀 제공을 해주셔야 이 데이터가 내가 구매할 가치가 있겠구나 생각한 좀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샘플 데이터 제공에 좀 같이 플랫폼들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활용 제고를 위해서 빅데이터 플랫폼 센터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가명 정보들은 개인 정보가 있는 건 가명 결합 또는 데이터 결합을 하는 활용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신규로 좀 고수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확충을 해주는 데이터 스케일업 사업을 추가로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계속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전 질의는 빅스케어 유니언의 공공 역할 강화를 위한 향후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빅스케어 유니언은 향후에도 유통 플랫폼의 역할을 확장할 계획인지 어떤 방향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발전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천승원 팀장님께 답변. 예, 저희 이제 빅스퀘어 유니언이 이제 만들어진 게 사실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 6개 이제 5개 플랫폼이 뭉쳐서 같이 협업을 하는 구조를 이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던 거고요. 질문에서 주신 이제 유통 플랫폼으로서 확장을 해 나갈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시장 경제 속에서 다양한 어떤 유통
플랫폼이 경쟁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어떤 측면이겠지만 이제 어떤 제한된 어떤 시장 속에서의 어떤 이 경쟁은 사실 서로 간에 크나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풀어갈 것이냐 하나의 이제 진짜 제대로 유통될 수 있는 유통 플랫폼이 아까 이제 플랫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얼굴마담 역할을 하면서 각각의 도메인에서는 실제 각 도메인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생산하고 그리고 생산된 데이터를 아까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민간이 이런 어떤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서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어떤 지원해주는 역할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어떤 가공이나 분석이나 컨설팅 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 플랫폼들이 향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그 각각의 도메인에서의 어떤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과 단순히 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아까 협업 사례를 통해서 실제 이런 우리가 사회 현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어떤 이 협력 사업들을 발굴하는 노력들은 계속 할 거고요. 그다음 수요자를 위한 측면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어떤 데이터에 대한 지원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 역할들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사실 이건 각 기관별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다행히 저희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은 이번에 가기부 사업에서 국토부에서 이거를 이관하는 이제 그런 어떤 측면으로 그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지금 공공 플랫폼들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겁니다. 이 어떻게 보면 존속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실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어떤 공공 사이드에서의 데이터의 역할을 이제 지속하게끔 노력할 것이냐에 대한 이 문제들을 같이 풀어가야 될 숙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종합 토론을 이제 진행했는데 이게 좌장이 힘드네요. 계속 막 정리하고 막 이걸 해야 돼. 이게 저도 다음부터는 발언만 하고 싶은데 이런 행사가 이제 공공 빅데이터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정답은 없을지라도 이 해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이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데이터 시장 형성과 국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간단하게 한 2분 정도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데이터의 공급자이면서 소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공급자 측면에서 생산 효율성, 분배 형평성 같은 것도 고려돼야 되고 데이터 이용자 측면에서 활용 다양성, 활용 편의성 같은 것도 고려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통 거래를 위한 가격 책정이라든지 거래 표준화라든지 거래 이력 표준화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데이터 시장의 수요 공급 불균형에서 오는 구조성 개선 그리고 수요 공급 그 매칭 불균형에서 오는 그 마찰성 개선 같은 거 그리고 참여자 확대를 위한 그 제도적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오늘과 같은 이제 드림팀을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정부는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업 및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그 건전한 그리고 활발한 시장 형성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언해 주신 5분과 그다음에 질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경청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시간 동안 이렇게 종합 토론을 이끌어 주신 좌장님 그리고 패널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포럼을 통해서요, 각 빅데이터 플랫폼의 현황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롤모델과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앞으로의 발전 방향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갈수록 요즘 데이터의 중요성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우리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이 공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서 데이터로 연결되는 현대사회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2시부터 지금까지 3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장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감사의 의미로 입구에 소정의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입구처에서 꼭 수령해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것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